일발장전으로 돌입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러트리 상무장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1월 1일자 이 자동차 소국 관세 얘기 주면서 자동차 폭등시켰죠. 지금 현대차 주가도 프리마켓에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네요. 현대오토에버부터 다 끌어가고 있고 어제는 원전 얘기하면서 원전주 끌어올려줬고요. 간밤에는 로봇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의 진심이다. 지원하겠다. 행정명령권 네. 나온다. 사실은 이제 러트릭 상무장관이 우리 한미 관세 협상했을 때는 표현이 좀 그랬으면 정말 좀 진상 같았죠. 네. 워낙 좀 강경하게 이제 협상이 좀 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러트릭 상무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좀 안 좋았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자동차 이제 소급 관세에 대한 이제 오피셜 또 발표를 좀 해줬고. 해주면서 자동차 기업들 들어올렸고 어제 또 원전주들도 들어올렸고. 애프터마켓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막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이제 나왔었고 오늘은 또 로봇,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근데 뭐 내년 하면 당장 이제 한 달 뒤면 내년이니까 조만간에 이제 로봇 기업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행정명령 발표하는 그 목적 자체가 미국 제조업의 이제 부활, 여기에 이제 로봇 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좀 강조를 했고 결정적으로 결국 또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로봇 기술이 뭐 미국을 훨씬 좀 능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좀 빠른 속도로 중국의 로봇 기업들, 뭐 유니티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정도로 엄청난 인지도와 기술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로봇도 중국의 로봇 기업들을 견제를 하면서 미국의 로봇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성장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이 그렇죠. 담길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프리에서도 보면 로봇 기업들 하이젠, RNM,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프리에 이제 또 거래가 되는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개장 초반에 또 지금 급등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준호 매니저, 우리가 로봇에 그렇게 관심 없을 때부터 맞습니다. 로봇을 시작했던 김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K 로봇 대장주죠. 네. 8%대 급등이고요. 협동 로봇까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5%대, 엔젤, 유일, 에브리봇. 지금 놓고 보니까 이게 프리마켓에 있는 로봇은 다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모두가 로봇을 쉬쉬했을 때 나홀로 이제 로봇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결국에 저는 로보틱스가 올해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쩌면 2026년 내년도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로봇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결국 내년에 행정명령 서명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로봇 패권 전쟁, AI 다음은 결국 로봇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일론 머스크와 오랫동안 굉장히 친구 사이로 잘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약속 대련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이제 부채가 거의 5경 가까이 되는데 이 AI와 이제 로봇 산업, 특히 이제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id 로봇이 향후 2035년도에 거의 이 시장의 규모가 거의 8경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만 잘 잡는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부채 문제도 잡을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AI와 로봇 산업이 유일하게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과 또 미국 간의 AI 다음은 결국 로봇의 패권 전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막 올림픽도 만들고 마라톤도 대회하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실제로 이 산업용 로봇에서 지금 전 세계 그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4%가 넘어서고 있고 미국보다 거의 4배 이상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맞죠.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중심의 어떤 제조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미국에 좀 들어가는 걸 주저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러면 자동화율이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간밤에 테슬라가 또 한 4%대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최고 수혜주죠. 맞아요. 그래서 옵티머스 최근에 신형 옵티머스 로봇이 달리는 모습 보여줬고 손가락 움직임도 좀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제 옵티머스와 특히 휴먼 로봇, 산업 로봇 대전환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율주행도 로봇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택시와 제가 휴머는 로봇은 메커니즘이 거의 똑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자율주행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대량 생산을 임박했다라는 게 지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게 이번 달 7일부터 13일까지 테슬라의 최신 공장이 지금 이제 최종 검증을 나섭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생산 라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 인증을 위한 심사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제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거를 증명했고요. 거기다가 1월 6일 같은 경우는 CES 행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옵티머스 신모델뿐만 아니라 또 이제 현대 보선 다이맥스 같은 경우는 아틀란스 모델을 신모델을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1월 달, 2월 달 안에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젠 3를 공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3월 달에는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깐부 회동 때도 밝혀졌듯이 결국 AI 칩 다음에는 로봇이라는 로보틱스. 거를 다시 한번 젠스당 CEO도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로보틱스 관련된 공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말이 될지 그리고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휴머노 로봇도 이제 오준호 또 이제 미래기획 그 추진단 단장이 결국에는 삼성만의 휴머노 로봇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이어진다. 거기다가 1월 5일에는 지금 노란보트법 입법 예고를 한 우리요.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본격적으로 노란보트법 시행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전방위 드라이브 그리고 또 전 어떤 이제 제조 라인에는 계속해서 지금 로봇, 특히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모든 지금 이제 임원진들도 AI와 로봇 인재로 다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확실히 로봇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간밤에 또 LG전자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에 다시 한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 모든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내년과 연말에 어떤 주인공이 로봇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도 한 3년 연속 주제가 AI였는데 맞습니다. 로봇이 이번에는 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근데 네. 우리가 로봇에서 조금 더 나아가봐야 될 게 로봇이 이제 막 움직이고 할 때 이 네. 친구를 그 전선을 꼽아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여기다 네. 둬야 될 것 같고 네. 자율주행 전기차도 결국은 로보틱스인데 여기도 배터리고 그렇죠. 2차 전지를 이렇게 죽여놓고 로봇 시대를 연다? 이게 앞뒤는 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사실 2차 이제 전지를. 배터리 네. 기업들도 한번 이제 움직일 때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관련된 가야죠. 종목들이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워낙 로봇 종목 자체에 대한 매수 심리가 좀 강하고 이게 지금 대장주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다가 지금 감속기 기업 SPG도 지금 한 달 기준으로 거의 100% 넘게 더블. 급등을 했죠. 네. 최근에 HL 만도도 이제 역시나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부품 이제 개발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로봇 기업 안에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고 새로운 이제 이런 주도하는 급등주들이 좀 많이 탄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쪽과는 조금은 기다려야 로봇 돼요? 기업들이 조금 네. 이제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가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체 이제 시장 구도를 보면 결국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네. 또 상승을 좀 해줘야 키 맞추기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배터리 쪽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 이슈도 아마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제 코멘트를 한번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곧 이제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대량 생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또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는 아마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분명히 좀 자극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전략에는 차라리 그냥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가자. 네, 로봇 전공법을 기업들에 조금 가자. 집중하는 네. 게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 약간 또 깊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앞에 가면 그렇습니다. 약간 소외를 네.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리적으로야 당연히 배터리고 배터리 없으면 로봇도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일단 영민 매니저는 그냥 로봇으로 가는 네. 전공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되는데 저희 네. 리뷰에 잡혀 있는 게 실은 또 로봇 종목이어서 LG 이노텍 네. 하고 로봇스타 짧게 가고 일발로 갈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어제 이제 LG에서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옵티머스, 테슬라와 LG전자가 이제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다는 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빙성이 있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모든 웬만한 부품들이 사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모듈,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은 또 LG 이노텍이 이노텍.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LG 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의 눈과 센서도 결국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실제로 시제품도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에 공급하기도 했고요. 그중에 로보티즈가 이제 시제품 만들 때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했어요. 근데 이게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도 그래요? 로보티즈가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공급됐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로보티즈의 어떤 강세도 좀 기대가 되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는데 실제로 이제 LG노텍은 보선 다이맥스에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피규어 AI에도 결국 카메라 모듈 공급사가 LG 이노텍이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눈이잖아요. 자율주행의 눈도 네.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드 로봇의 어떤 이제 빅3 기업에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아이폰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신성장 동력으로 로보택시, 모빌리티 쪽과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쪽에도 LG 이노텍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국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 얼라이언스에도 지금 카메라 모듈, 센서는 LG 이노텍이 채택이 됐던 만큼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과 또 어제 또 이제 PCB 기판주들이 또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LG 이노텍도 같이 좀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저는 앞으로의 어떤 상승 연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LG의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네.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전 로봇스타가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 대비 한 15% 정도 상승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나서 한 15% 네, 정도 반등이 나와주긴 가보았어요.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10만 원 라인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로, 일발도 로봇 라인인가요? 오늘은 아니면 일발은 로봇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네. 로봇은 바로 또 갭이 떠서 출발을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로봇과 약간 묻어 있고 또 이제 AI 또 인프라 또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 기업을 한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LS 머티리얼즈를 머티리얼즈.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이 이제 LS 머티리얼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비나텍 제가 지난번에도 비나텍이라 말씀드렸었던 기업이 어제 한 20% 이상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네. 중형 커패시트 쪽에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이고 소형 커패시트 쪽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소형 커패시터라는 이제 코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이 이제 엔비디아 또 특히 블랙웰에 울트라 커패시터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안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고 전원 공급장치 글로벌 기업인 델타 일렉트로닉스에 통해서 엔비디아 블랙웰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 나와졌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오피셜로 보도된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 소식이 나와주면서 코칩이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비나텍이 한 20%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AI 관련된 거품론이 계속해서 이제 불식되고 있고 거품이 좀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어떤 순환매가 빠르게 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울트라 커패시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의 거의 이제 백업 전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잘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보니까 ESS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ESS와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결국에 울트라 커패시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풍력,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도 결국 울트라 커패시트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제 비상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비상 전원의 수요처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의 이제 보조 전원 장치까지도 역할의 활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국 울트라 커패시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마진폭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MACC와 울트라 커패시티의 마진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울트라 커패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비나텍 같은 기업들이 실적 컨턴 점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 내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LS 그룹 내에서 ESS와 울트라 커패시티를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LS 머티리얼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울트라 커패시티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형 소형보다는 사실 대형 커패시터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미 LS 머티리얼즈가 전 세계 500여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는 190곳 그리고 북미 지역에는 100여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MOU를 체결하긴 했는데 버티브라는 이제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과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관련된 MOU를 체결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MOU이긴 한데 본격적인 본계약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비나텍 같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나텍 같은 경우는 블룸 에너지를 비롯한 지금 북미 지역의 에너지 기업들과 잇따라서 지금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큰 시세가 좀 분출됐었는데 아직까지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MOU만 체결한 상태인데 이게 본계약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폭발적인 성장세와 이미 지금 이제 500여 곳에 지금 북미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EV와 또 ESS 그리고 또 산업용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결국 울트라 커패시터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카패시터 얘기도 지금 준호 매니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MLCC 카패시터 이게 이제 두 개가 크게 보면 이제 옛 어르신들은 축전지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전류가 좀 많이 소용 없을 때는 담아놨다가 네. 많이 필요할 때 이렇게 쏴주는 맞습니다. 댐 같은 역할을 하는 쟁치고 MLCC는 삼성 정지가 있고 맞습니다. 카패시티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비나이다에 비나텍이 비나텍. 있는데 네. 이제 대형에는 중대형에서는 LS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다. 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로봇주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로봇도 네, 안 맞습니다. 움직일 때는 충전해 놔야 되니까. 맞아요. 모아놔야 이번에 되니까. 또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도 이제 비상 백업 발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 울트라 커패시티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그전에는 이제 모빌리티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또 에어백이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전원이 꺼졌을 때도 순간적으로 에너지 모았다가 순간적으로 펑 하고 고출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블랙박스라든지 에어백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면은 이미 지금 5% 정도 좀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를 좀 걸어놓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470원인데요. 13,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부근대, 13,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2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8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머티리얼즈 지금요 6%대의 프리마켓에 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13,000원 밑에서. 네, 맞습니다. 13,000원. 네, 지금 13,400원대니까 밑에서 한번 받아보자. 네. 자, 그리고 바이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MD 바이오. 네. 지금 11,000원이 제 눈앞에 딱 찍혀 있기는 한데 뭐 ADC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존재감 갖고 있는 기업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네. 투자 전략도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올해 상장되는 코스닥의 상장 기업들 중에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고 이미 이제 공모청약 할 때 15조 원의 자금이 몰릴 맞죠. 정도로 네. 엄청난 그러니까 이미 에임드 바이오는 시장에서 이제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게 포브스지가 선정한 이제 아시아 100대 아시아 기업 100대. 중에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는 또 에임드 바이오가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뭐 베링거 인겔하임의 지난 10월 달에 불과 네. 뭐 한 달 반 전에 지난 10월 달에 1조 4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 ADC 이제 후보 물질을 베링거 인겔하임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1조 4천억 기술 이전했죠. 또 국내에서는 삼성이 이제 에피스 홀딩스라고 에피스 해야겠죠. 홀딩스요. 네. 에피스 홀딩스하고 페이로드 이종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고 SK 플라즈마 그다음에 뭐 몇몇 기업들한테 지금까지 이제 총액 3조 원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기업이에요. 이미 상장되기 전에 이제 3조 원 이상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시총 1조 넘어가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2조 넘어가는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뭐 인투셀, 오름 테라피틱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시총 1조를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이전 잔고 물론 이제 기술 이전 잔고와 해당 기업의 이제 시가총액이 동조화되는 걸 저는 이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잔고가 한 9조 정도 되니까 시총 한 10조 가까이 갔죠.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기술 이전 잔고가 한 9조 10조 가까이 되니까 뭐 거기에는 못 미치긴 하지만 한 7조 원 이상까지 지금 시총이 좀 불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에임드 바이오도 상장되면은 지금 공모가가 11,000원이었고 네.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총은 한 7,000원 정도인데 네. 상장되면 지금 따따블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되니까. 10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 그 한 2만 원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시총 뭐 한 2조 원 정도 수준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한 24%.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유통주식 숫자가 24%면은 상장 기업 중에 뭐 그렇게 적다고 작다라고 볼 봐야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이제 보호예수 2개월짜리까지 감안하면 또 한 40% 정도 돼요. 그건 또 맞네. 네, 2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40% 정도 또 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약간은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 워낙 이제 단기 시세가 좀 강하고 2개월 이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만 놓고 보면 저는 엄청난 이제 좀 거래가 분출 좀 되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네. 이제 목표 시총을 한 15조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임드 바이오는 최소 2조, 최소 2조 원 정도의 이제 목표 시총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사실 제가 이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동시호가의 호가 접수를 받았을 때 과연 이제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최소 저는 2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시총 1조 5천억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몇 프로를 더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되면서 과연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ADC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다 관심이 좀 집중될 것이냐 그건 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 어제 다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뭐 오름 테라피틱스, 인투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다 수익 실현 어제 다 했어요. 네. 오늘 에임드 바이오가 혹시 기회를 주면 또 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 후자 쪽이었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에임드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특히 ADC 쪽 안에서는 에임드 바이오를 좀 주목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리가캠 우리 또 오름 테라피틱스, 인투셀 강자들이 있지만 찐 강자죠. 이 네. 에임드 바이오가 올라옵니다. 현재 11,000원에 시가총액 7,057억으로 출발하는데 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22,000원에다가 시총은 그렇습니다. 1조 4천억인데 영민 매니저는 2조 밑은 한번 공략해도 네, 된다. 맞습니다. 2조 넘어가면 그럼 한 4개월 네, 이전 기다릴까요? 넘어가면 조금 이제 좀 간망을 하시는 게 오버행 좋을 나올 것 같고 때까지. 일단은 제가 네. 이제 단기 목표가는 한 시총 2조 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추후에 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또 시세를 좀 보면 대응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어쨌든 상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 줄 가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목표 시총을 일단은 러프하게 한 2조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따가 개장 때 많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리가캠비터에서 여타 ADC가 과연 이제 훈풍인지 네. 아니면은 악재로 작용할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인벤티지 랩도 가보도록 하죠. 와, 어제 인벤티지 랩을 보고 있으면 이걸 개미 털기를 한 걸까 아니면 네. 뭐 작전이 들어온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네. 하는 일단 분봉으로 한번 이따 맞습니다. 보여주시면서 보죠. 이게 좀 현기증 날 정도로 어저께 이제 개장하자마자 인벤트랩이 20%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다가 네. 갑자기 10시부터 그냥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전 직하하기 시작했죠. 20%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 마이너스까지 이제 빠졌는데 그렇죠. 이게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모 이제 인터넷 언론에서 기사 타이틀 자체가 뭐 인벤트랩 장기약물 플랫폼 1개월 만족 못 시켰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타이틀이 나와요. 3주밖에 안 돼. 뭐 3주밖에 이랬죠. 안 돼요. 예, 이랬죠. 근데 기사가. 이걸 기사 타이틀을 보면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1개월 장기약물 플랫폼 특히나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기반의 이 GLP-1 유사체를 장기약물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거, 그게 인벤티랩의 강점인데 그렇죠. 그게 1개월을 지금 지속이 안 됐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사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매도가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기사를 보면 어제는 그 비만 치료제 쪽 적응증이 아니라 CBD, 이 CBD가 뭐냐면 대마용 이제 의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뇌전증, 우리가 이제 엑스코프리로 유명하잖아요. 이 뇌전증에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또 하나 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전임상의 이제 데이터가 논문에 게재되면서 실제로 이제 인벤티랩은 미국 FDA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 뇌전증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협상에 이제 지금 돌입을 좀 한 상태고 전임상의 데이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논문에 게재돼서 성공 사례로 이제 논문에 게재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모 인터넷 언론의 이제 기자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1개월의 충족을 못 시켰다. 이게 생지 실험을 대상으로 네. 장기약물 플랫폼을 이제 태워서 이걸 이제 내전증 타겟으로 하는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약물 지속 효과가 3주까지밖에 안 갔다. 네. 그러니까 한 달을 못 채웠으니까 실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맞아요. 써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이제 잘못된 오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렸고 그러다 다시. 그러면서 네. 또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네. 인벤티랩에서도 오보다 이러면서 네. 이제 반박 보도자료를 배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후에 주가가 다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이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연출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기사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네. 인벤티랩은 베링거 인게라인과 두 번의 MTA 계약을 통해서 장기약물 플랫폼 비만 치료제 쪽에 기술 개발 굉장히 잘하고 하고 있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뇌전증 쪽에도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금 장기약물 플랫폼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이제 플러스 알파고요. 더불어서 G2G 바이오도 최근에 이 치매에 대해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1개월 주사제형으로 개발한 이제 치매 치료제가 임상 일상에서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이제 입증을 했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장기약물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치매라든지 뇌전증이라든지 당뇨병 그다음에 골관절염 요런 쪽에 이제 주사제들을 전부 이제 1개월 이상의 이제 장기약물 제형으로 바꾸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인벤티랩 공략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미 사상 최고가 어저께 뭐 네. 굉장히 세게 뚫었기 그렇죠.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2차 목표가를 한 9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G2G 바이오도 있고 또 D&D 파마텍도 이번 주 중에 이제 무증 신주 상장되고 나면 그 물량들 또 소화하면 분명히 또 매수 기회가 있을 거고 후속주들도 충분히 좀 기회가 좀 있을 테니까 인벤티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적절히 이제 막 한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 수준에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인벤티랩이고요. 뭐 여담이지만 저는 그 기사 보고 근데 저만 좀 이상했나요? 이게 한 달인데 3주까지밖에 지속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게 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 앵커님 달인데? 정확하게 보신 게 왜 팔지 그랬어요. 이게 생지의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인체 실험을 하는 것과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의 실험을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게 생지는 이제 몸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주먹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은 이제 지금 우리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사율이 다른 거죠. 그러면 장기약물 플랫폼을 태웠을 때 당연히 이제 신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사율이 높아지기 그러죠. 때문에 네. 약물 지속 효과는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생지에 3주간 약물 지속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는 네. 거. 거기에다가 이제 초기에 이제 이니셜 버스트라고 하잖아요. 초기에 약물 과다 방출 효과가 없이 3주간 지속을 시켰다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기사가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 기사 때문에 어저께 인벤티랩을 집어넣으신 분들은 열시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기사가 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으로 가보면 뭐 로봇 일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봇 없으신 분들은 되게 안타까워할 텐데 그 중에도 아직까지 한 번 더 보이는 게 원전주들이 준호 매니저 괜찮아요. 지금 태웅은 7%대로 오히려 로봇보다도 더 높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3%대 지금 8만 에너빌리티 왔습니다. 한 8만 4천 원? 5천 원만 넘어주면은 네. 신용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뭐 어제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어떤 대규모 투자의 첫 번째가 일단은 미국 내 원전 건설이라는 게 일단은 도화선이 됐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전과 한수원이 지금 이제 가나의 어떤 이제 대규모 원전 수주전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프랑스라든지 또 미국, 또 일본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한수원과 한전이 참여했다라는 것만 봐도 사실 이제 납기를 제때제때 맞추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결국 우리 팀 코리아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거기다가 가나에 우리가 실제로 뚫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살아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스터빈 XAI의 2기를 공급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백업 발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스터빈을 추가적으로 이제 3기 이상을 공급할 수도 있다.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가 결국 이제 이번 달 안에 150억 달러 자금 조달이 끝마칩니다. 그럼 자금 조달이 끝마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데
그랬을 때 이번 달 안에 xAI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뭐 뉴스케이 파워부터 시작해서 오클로 같은 원전주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AI 거품론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네. 국내 원전 기업들은 탄탄하게 매출 성장에 나와주고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든 원자로부터 대형 원전까지 다 커버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전에 웨스팅하우스도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쪽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또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대규모 원전 수주와 함께 플러스로 가스터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발전기보다 가스터빈을 훨씬 더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의 종주국인 미국 쪽에 지금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 거품론이 좀 불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우리가 원전주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나의 어떤 원전 수주전에도 참여를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원전 수주를 따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들어가도 매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내 안에도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도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97,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또 태웅도 함께 반응하고 있고요. 조금만 힘을 내면은 신용은 네. 다 풀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맞아요. 예, 오늘도 한번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너지 쪽에 프리마켓에서는 없기는 한데 GNC 에너지 리뷰로 가볼까요? 네네. 요즘에 이제 미국 행정부의 인사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좋은 재료들, 로트닉 상무장관 말 한마디로 지금 원전주들이 다 살아나고 있는 아직도 거거든요. 살죠. 네. 국내 정책 모멘텀보다는 이 로트닉 상무장관의 이제 발언이 굉장히 좀 힘을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또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전도 지어야 되고 뭐 SMR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이게 원전 SMR 짓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어디서 이제 충당을 할 거냐. 그 중에서 비상발전 설비에 대한 걸 이제 코멘트를 한 거예요. 비상발전 설비가 이 전력 수요에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하면서 아마도 이제 어제 GNC 에너지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10%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와서 우리가 이미 뭐 데이터 센터와 비상발전은 당연히 이제 같이 좀 가야 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발전이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멈췄을 때 이 비상발전이 이제 설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전력 수급원으로 이제 비상발전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GNC 에너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고 미국의 이제 A 기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쪽에 수주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국 에너지부 이제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의 수주 기대감이 더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GNC 에너지가 어저께 이제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특히 또 GNC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 딴의 이제 종목들이니까 원전 기업들과 같이 상승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어제 또 급락했던 태웅, 한전기술 막 이런 종목들, 태웅도 지금 뭐 지금 프리에서 뭐 거의 6% 7%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과 같이 GNC 에너지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오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어떤 수익성 논란, 저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논란을 좀 자초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논란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AI 버블에 대한 이제 노이즈 여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바. 이런 여진이 아무리 있어도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수혜주 중에 전력 인프라가 한번 반등 들어왔으니까 이제 GNC 에너지나 원전 이런 에너지단의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까지 봤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뭐 강보합, 약보합인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니까 외국인 이제 요 주포가 들어와야 시세를 좀 알 수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바라고요. 현대차그룹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대장주가 됐습니다. 11%대 급등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대오토에버는 정말 일발 시간에 심층적으로 전해드렸고 또 하나 HL만도도 지금 자동차와 로봇 모두를 품에하면서 또 6.5%대 가고 있습니다. HL만도 쪽도 저희가 커버를 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어제 롯데관광개발은 뭐 한일령의 대수혜를 받았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힘없이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현 정부가 이 의료 쪽 이 면세는 안 풀어주려나 보다. 이제 계속 그런 좀 실망감 같은데 그건 뭐 확정된 네. 거는 없거든요. 글로벌 맞습니다. 텍스프리와 함께 좀 봐주시죠. 아무래도 뭐 피부 미용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세금 면제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때 한번 빠졌고 그때 한번 해준다 해서 올랐는데. 맞습니다. 생각이 올랐었는데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실적인 것 같아요. 4분기에 확실한 매출 성장이 확인되고 있고 11월에만 이미 한 97%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카지노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점이 결국 이번에 한일령 사태에 있어서 지금 특히 한국이 완벽한 이제 반사수혜를 얻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카지노 업종 안에서도 롯데관광개발만 좀 강력하게 좀 받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9월부터 폭발적으로 매출 성장이 증가하고 있었고 500억대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화장품도 그렇고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또 다양한 지금 이제 우리가 한알령 수혜 기업들이 있었었는데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 정말 컨턴 점프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만 약간 좀 옥석가리식으로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눈으로 바로 카지노 매출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이 한일령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 그 섹터 내에서도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행 항공 안에서도 유일하게 롯데 관광 개발만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여행주들도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종목들로 확산해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롯데 관광개발의 추이를 좀 보면서 결국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때 좀 안정을 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텍스프리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네, 말까요? 맞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기보다 최근에는 딱 상승하는 종목들만 확실히 시세가 분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도 그 신고가에서 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 만도도요. 만큼 만도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또 외국인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에만 지금 계속해서 선별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보다 확실하게 다 떨어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엇갈린 한일령 관련주 두 종목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 장전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일발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늘 일발은 오늘 지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또 좀 잘 버무려서 네. 그런 호재들을 다 같이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을 또 네.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어제 이제 두산 공략을 했잖아요. 주가는 막 80몇만 원 하니까 좀 무거워 보이는데 어제도 거의 뭐 한 5.8% 거의 6% 가까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두산하고 파미셀이 거의 좀 비슷하게 짝꿍이죠. 네, 움직일 네,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리뷰를 못 해드렸지만 ST팜이라는 종목 제가 또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20% 넘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저께 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CDMO 특별법이 또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 CDMO 특별법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이제 받을 필요 없이 해외 생산을 하기 위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이제 생산 공장을 국내에 직접 이제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CDMO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화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예, 되고 예. 기존에는 이제 첨생법이라든지 약사법 뭐 여러 이제 법의 규제 여기저기 다 묶여가지고 이 CMO, CDMO 산업이 그러니까 2중, 3중의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규제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CDMO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중복 규제를 다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안을 이제 어제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큰 호재이기 때문에 파미셀은 사실상 CDMO 또 기업일 수 있잖아요. 줄기세포, CMO, CDMO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미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과 같이 가는 기업이다. 이제 동박적층판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 바이오케미컬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죠. 레진과 이제 경화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두산 주가를 가만히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최저점이 12만 원 정도였어요. 두산 주가가. 근데 지금 100만 원 넘었었죠, 10배? 최근에. 9배? 9배가 네, 급등을 9배. 했어요. 딱 9배. 그 당시에 파미셀 주가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 파미셀 주가가 4,300억.
근데 이제 지금 파미셀이 이제 17,000원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2만 2만 원까지 원. 올라왔었으니까 한 5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두산이 오른 거에 한 반 정도밖에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파미셀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특히나 뭐 AI 산업 방금도 제가 GNC 설명드릴 때 코멘트 해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뭐 AI에 대한 노이즈가 있어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는 순간 그냥 시장에서 배제되는 이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과잉 투자, 노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증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캐펙스 투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추정컨대 한 5,8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저는 1조 달러가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파미셀을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저께 또 파미셀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정 호재들이 좀 많았었던 게 어제는 이제 파미셀이 또 12월 3일 날 울산 3공장이 기공식이 또 있었어요. 원래 이제 1, 2공장에 대한 이제 라인 증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실제로 3월 달에 300억 원 정도 규모의 파미셀이 자본 조달을 했었거든요. 그거 자본 조달을 하면서 자본 조달의 목적이 3공장을 이제 짓기 위한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했는데 토지를 지금 5,000평 규모로 이제 울산에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기공식을 이제 개최를 좀 했고 실제로 기존의 1, 2공장 대비해서 면적이 이제 거의 뭐 한 1.75배 정도 되는 거예요. 5,000평. 훨씬 더 넓은 이제 면적을 확보를 해서 향후에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한 캐파 증설 투자에 이제 나섰다.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준공되는 시점이 내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제 수주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회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성장 산업에 이런 증설 투자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주가에 또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좀 했었기 때문에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이제 기공식이 이제 개최가 됐고 내년에 본격적인 또 추가적인 어떤 증설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호재로 좀 인식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뭐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내년도에 이제 예상 매출액 1,450억 원에 영업이익이 한 390억 거의 한 400억 정도 수준.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7배 정도 수준으로 올해 이제 성장을 좀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580억 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 대비해서 7배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내년에 580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 굉장한 이제 성장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과 파미셀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한다는 측면으로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어저께 이제 종가가 17,250원이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를 이제 매수 가격으로 설정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딱 직전 고점 2만 원 정도,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미셀입니다. 이제 두산 동박이 있다면 그 위에 레진 경화제를 같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깔기 때문에 둘이 함께 가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도 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금 하고 파미셀.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이오의약품 있는데, 쪽, 네. CDMO 쪽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있다는 보시면 것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올라간 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렇습니다. 예, 경화제로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캐퍼시티. 네. 크게 보면 로봇 관련주. 맞습니다. 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